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사흘 연속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자격이 있는 후보일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예, 많이 바쁘시죠? 주말에 기자회견 하시고 대전까지 다녀오시고 정말 강행군이십니다. 네. 네. 필리버스터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아유, 필리버스터까지 하셨으면 완전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큰 틀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청문 일정은 모두 끝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종합해서 평가할 때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조직은 배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삼키고 그다음에 쓰면 뱉는 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다. 네. 제가 사실은 미안하지만 기자들 앞에서 마음에 기사를 제대로 안 쓰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통칭해서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기레기. 근데 저는 기자를 사실은 기회주의자의 준말이 기자다. 에?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기회를 잘 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언론인과 기자의 차이죠. 저는. 예. 그러니까 진정 그 참 언론을 다루는 네.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저는 사람으로 보고 네. 기자는 놈자로 보죠. 그래서 기자 기회주의자의 준말인데 예. 정말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 1986년도에 MBC에 입사해서 사실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요구될 때는 파업 투쟁에 동참하고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소위 노태우 정부 때는 또 그쪽 편에 서요. 김영삼 정부 때는. 그리고 극에 달한 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이제 TK, PK를 기반으로 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그때 공교롭게 김재철 사장을 만나서 예. 그 이제 해직 언론인들을 양산하고 예. 그다음에 그 언론 탄압의 선봉장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대가로 사실은 워싱턴 지사장으로 또 가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최문순 그분 덕분에 워싱턴 특파원을 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최문순 세력을 척결하는데 가장 앞장을 또 섭니다. 네. 그리고 대전 MBC 가서도 MBC 그 이제 종사자들 해고시키거나 징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탄압을 하는데 결국은 당시의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의 그런 입장이 반영이 되는 그런 기자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기회주의자의 성격을 가진 기자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다 이제 전 분야에 사실은 기업에도 있고 뭐 그런 것인데 특별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해보니 그런 특성이 더 두드러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는 기회주의적인 속성 권력의 그 아첨하고. 네, 아첨하는 그런 거고 생각은 극우예요. 그러니까 12.12가 쿠데타냐 그러면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고 5.16이 쿠데타냐 그러면 답변하지 않아요. 회피해요. 근데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면 청문 과정에서 낙마가 됐었어요.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근데 이 정권이 워낙에 그 인재풀도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태극기 부대 또는 보수 극우 유튜버를 보면서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런 성향을 많이 띠거든요. 그래서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체크해 보면 자격 미달이다 이런 공직에 가면 안 되는 공직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본인은 공사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법카 사용한 거를 저희가 집요하게 따져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가 곧 왕과 같은 대전 MBC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지사 MBC 사장의 경우가 네. 법인 카드가 한 달에 220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분은 그 곱하기를 쓰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제를 사전에 이제 품위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좀 이게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그 이제 MBC 본사에서 감사를 진행을 하던 와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죠. 그래서 그 일이 더 이상 받기 싫어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 규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2015년 3월 달에 이제 MBC 사장, 대전 MBC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3년 임기인데 1월 8일 날 그만둬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무단 결근 때문에 대전 MBC 노조에서 그 공문을 보내서 차량을 반납해라 라는 만약에 그 계속 무단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반납한 줄 알았는데 또 썼던 거예요. 근데 그 반납했던 기간은 사실은 해외에 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단 결근 사이에 해외 여행을 갔는데 이게 평범한 직장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사장이든 뭐 간부든 뭐 말단 직원이든 간에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품위서가 남아있지는 않다.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현장에서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단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빵이었어요. 그래서 방통위가 아니라 빵통위다. 뭐 이런 우스개까지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아니 이진숙 후보자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사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 또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만두는 날까지도 58만 원, 90만 원, 네네네, 53만 4천 원, 그러니까 사임하는 날, 그날도 53만 4천 원어치 빵을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 과자점에서 산 거고 뚜레쥬르에서는 40만 원 가량 또 산 거고. 그러면 마지막 날 90만 원이 좀 넘게 사용을 했죠. 빵값만으로. 네. 이게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볼 돌렸다는 때는 거죠, 빵을 사서. 근데 이제 본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12월 22일부터 1월 2일 사이에 국내에 없습니다. 카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들어와가 뭐 어쨌든 그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카드 사용을 별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못 쓰니까. 외국에서는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원하게 쓰신 것 같아요. 남은 버카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기간이 대략 한 월급날을 20일 기준으로 삼으면 12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쓴 거죠. 그러니까 220에 3분의 2, 그러니까 130을 썼습니다. 굉장히 알뜰한 거죠.